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이시바 트럼프 정상회담을 통해 본 일본의 대미 외교와 한국의 함의라는 주제로 영상 브리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2월 7일이었죠.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치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일본 바깥에서도 비교적 잘했고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안보 억제력 제공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등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소 우려했던 예측 불가의 발언이나 혹은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상당 수준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약속을 했고 현안으로 당시에 부상했었던 일본 제철의 US 스틸 매각 문제도 투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내용들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이슈 브리프에서 미일 정상회담의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미일 정상회담이 안정적으로 잘 끝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대미 외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함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여당인 자민당에 굉장히 지금 국내적으로 일본도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본의 그 여야에 관계없이 소수 여당이기는 하지만 여야에 관계없이 일본의 대미 협력 기조와 미일 관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초당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함의로 좀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 간의 친분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목표, 즉 중국 견제라고 하는 목표가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대미 외교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거론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다. 공부한 시간만으로도 30시간 이상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 기술적인 부분 아래 사실 수면 하에 놓여 있는 거는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거는 일본의 대미 외교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대미 외교의 방향성 그리고 미일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그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미일 정상회담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고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도 약간 상승이 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품권 이슈가 일본 내에 있으면서 좀 지지율이 또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당시의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일본 내에서는 꽤나 만족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또 외국 언론에서는 아부 외교라든지 아부의 기술이 잘 발휘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적어도 꽤 잘 치렀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본과 미국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일본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가 일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에 자민당 내에서도
중에서도 뭐랄까요,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주목이 됐었던 아시아판 나토라든지 미일 지휘 협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과거에 냈었기 때문에 새롭게 정부의 이시바 내각이 탄생을 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고 기존에 미국과 일본에서 얘기했던 거를 사실상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대부분의 정책을 비판을 했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바이든 외교 정책에 반대로만 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틀, 즉 이시바 총리가 본인의 색깔이 아닌, 본인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아닌 기존의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을 했지만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에 미국 정부가 했던 이야기들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나 미일 간의 그 전략적인 목표, 앞서 말씀드렸던 대중견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일 동맹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굉장히 공고한 협력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축적된 경험과 정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대미 외교는 사실 일본에서도 상당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아베 총리와 상당히 이제 밀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제 총격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고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 일본이 미국과 구축을 해놨던 네트워킹이라든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아베 전 총리의 이제 부인이었던 아키에 여사를 플로리다로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교 라인에 공식 외교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개인적인 친밀감이 어느 정도 이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아주 그 부분이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밑바탕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 일본의 외교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또 등장하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네트워크,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그동안에 외교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사실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을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하나의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소드 혹은 하나의 그냥 이슈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이 황금 사무라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색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이었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손자들이 좀 정말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좀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나라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시바 총리의 그 본인의 그 지역구인 도토리현에서 이걸 제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혹은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지역구에서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스포츠계에서 최근에 사무라이 열풍이라고 하는 게 좀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까지 반영이 된 선물이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뭐 굉장히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의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향후에 미국과 어떤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외교를 할 때 조금 더 한미 관계,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가 되든 혹은 기술적인 요소가 되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일본이 미국에게 했던 그 사례를 좋은 사례로 이제 삼아서 우리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잘 치러졌다, 안정적으로 치러졌다라고 해서 향후에 미일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와 일본과의 관계가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실용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실용이나 이익적인 측면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도 한미 채널이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채널을 기본적으로는 잘 활용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한미일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한일 공조를 활용을 하는 측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일 협력 증진과 대미 정책을 잘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 방문하고 갈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시아 순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획이나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대미 외교 그리고 정상 외교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또 미국이 관심이 높은 분야들이 있죠. 조선, 에너지, 가스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높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한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분야들이 어떻게 상호 이익이 되고, 또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일본의 대미 외교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일본은 미국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힘을 합쳐서 뭐랄까요, 그 자유와 번영의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자유와 평화의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티어 1이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 외교에 있어서 그 1순위 그룹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 대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그게 뭐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 혹은 미일 관계에서 어떤 논의를 할 때 미일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국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미 외교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뭐 정권의 변화나 혹은 뭐 여러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던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위치, 한국의 역할, 그리고 그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일본의 대미 외교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함의는 어떤 것인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일 관계가 한국에게 미치는 함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시해 나가면서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조금 더 공고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브리프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브리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